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간단히 카본 13 NMR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히 두 편으로 프로톤 NMR과 카본 13 NMR의 차이점을 소개하며 시작해서 대표적인 카본 13 NMR 실험법인 프로톤 디커플링 앤 뎁트까지 소개하면 어느 정도 카본 13 NMR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카본 13 NMR이 프로톤 NMR과 다른 점은 사실 정말 많지만 낮은 신호의 세기 및 커다란 화학적 이동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두 가지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낮은 신호의 세기는 크게 핵종의 차이와 동위 원소 존재비 때문입니다. 카본 13은 프로톤에 비해 같은 외부 자기장 내에서 가지는 공명 주파수가 약 4분의 1 정도로 작고요. 예를 들어 9.4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어도 프로톤과 카본 13 각각 400, 100.6 메가헤르츠의 공명 주파수를 가지죠. 14.1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에서는 각각 600, 150.9 메가헤르츠의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요. 지만 효과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자기 회전 비율,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다르니 외부 자기장을 걸었을 때 에너지 준위의 그 차이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요. 하지만 이는 양성자 6개,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카본 13 핵의 특성이니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 카본 13 NMR 피크는 자기 회전 비율을 고려했을 때 프로톤에 비해 약 4분의 1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동위원소 존재비도 고려해야 하죠. 프로톤은 굉장히 안정한 핵종이고 동위원소 존재비도 아주 높습니다. 동위원소 존재비를 고려한 원자량이 1.008로 1에 아주 가까우니 원자량만 기억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가 프로톤임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탄소의 원자량도 12에 가까운 12.01이죠. 대개 카본 12로 존재하고 카본 13은 작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약 1.1%밖에 안 되죠. 탄소의 대부분인 카본 12는 핵 스핀 양자수가 0인 NMR 비활성인 핵종이고요. 정리하면 프로톤은 내추럴 어번던스가 99.98%이고 카본 13은 1.11%이니 동위원소 존재비만 고려해도 같은 수의 원자가 존재할 때 약 100배 작은 신호의 세기가 얻어집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자기 회전 비율까지 고려하면 간단히 계산해도 약 400배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는 무척 대략적인 계산이고요.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약 1000배 정도 작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은 신호이니 정규화, 노멀라이즈 하면 무척 커다란 노이즈를 가진 결과를 얻게 되고요. 이런 이유로 카본 13 NMR은 실험이 프로톤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간단한 합성 확인용 프로톤은 약 1에서 5분 정도, 한 16에서 64 스캔 정도로 측정하지만 카본 13은 보통 30분 이상 1024 혹은 2048 스캔으로 측정하고요. 프로톤 측정보다 고농도로 시료를 준비하고 매칭 튜닝이니 쉰밸류니
occlusion and delay time 등을 최적화해서 수행하더라도 앞선 이유들 때문에 절대적인 신호의 세기가 작기 때문이죠. 실험 관련 파라미터 임의들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알아두시면 NMR 실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카본 13 NMR은 신호의 세기가 낮아 많은 시간을 들여 측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카본 13 NMR이 프로톤보다 좋은 점도 많아요. 넓은 화학적 이동값이 대표적이죠. 물론 카본 13이라는 다른 핵종의 정보를 얻는 건 기본이고요. 보통 0에서 한 15 ppm 사이에서 피크들이 나오는 프로톤에 비해 카본 13은 보통 0에서 한 250 ppm 사이에서 피크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피크가 겹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넓은 영역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크가 샤프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간단히 프로톤 디커플링을 하면서 원 펄스 카본 13 스펙트럼을 얻으면 프로톤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카본 13 NMR 실험법이니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도 대부분 이 방법으로 실험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실험을 진행하면 화합물에 존재하는 정확한 탄소의 개수와 대략적인 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논문 투곳이 신규 합성 물질의 프로톤, 카본 13 NMR 데이터를 필수로 같이 넣어야 하는 이유죠. 저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데이터고요. 없으면 그냥 걸러집니다. 다만 NMR은 유기화합물에 해당하고 무기착물은 무조건 싱글 크리스탈 XRD가 가장 좋습니다. 싱글 크리스탈 XRD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저널에서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는 데이터고요. 없으면 그냥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유기물의 구조는 어느 정도 프로톤 NMR로도 알 수 있지만 0에서 한 15 ppm이라는 좁은 화학적 이동 범위 때문에 분자량이 커질수록 피크가 겹쳐 해석을 깨끗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분자량 1만 이상의 단백질을 프로톤 NMR로 측정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피크가 겹쳐 해석이 무척 어렵죠. 사실 단백질을 1D 프로톤 NMR로 구조 해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D NMR 이상의 여러가지 기법을 총동원해서 실험해야 하죠. 간단히 그냥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이와 같이 프로톤 NMR 단독으로는 구조 해석에 한계가 있으니 기존에 수행한 프로톤 NMR에 카본 13 데이터를 더해주는 거죠. 카본 13 NMR로 정확한 화합물의 탄소 개수 및 화학적 정보를 보충하면 거의 확실하게 고분자가 아닌 유기물인 경우엔 구조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유기물에선 정말 프로톤과 카본 NMR 데이터만 있어도 신규 합성물의 구조 확인 정도는 충분해요. 정말 유용하죠. 이렇게 카본 13 NMR에서 커다란 화학적 이동값이 유용함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프로톤이 유별나게 작은 화학적 이동값을 가지는 핵종입니다. 프로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핵종은 커다란 화학적 이동값을 가지거든요. 프로톤을 제외한 핵종이 가지는 커다란 화학적 이동값을 설명드리면 아주 살짝 까다로운데요. 물론 여기서 설명 안 드리는 내용도 더 많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석사나 박사 때 NMR 설명은 많이 했지만 주로 NMR 원리, 기기 구성, 측정 과정,
뭐 간단한 실험 파라미터 조절, 추가로 프로톤 NMR 해석 정도에서 늘 끝났던 것 같아요. 실험실에서 같이 진행한 NMR 펄스 시퀀스 스터디 때는 제외하고요. 자주 프로톤 NMR 해석 정도에서 설명이 끝난 이유는 카본 NMR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다른 외국의 유튜버들이나 교수님들의 강의에서도 카본 NMR은 잘 다루지 않고요. 심지어 카본 NMR의 화학적 이동을 프로톤 NMR과 같다고 넘기는 경우도 봤었고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프로톤 NMR의 화학적 이동과 카본 13 NMR의 화학적 이동은 그 뿌리가 달라요. 당연히 경향성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니 해석을 하느라 파고들면 오류가 생기죠. 물론 듣는 사람이 어려워하니 간단히 넘어가는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요.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물론 계산과 수식은 제외하고 이해 위주로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필요한 수식이 기본적으로 선형대수와 미분방정식을 배웠다고 가정하고 전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정말 나중에 기본적인 수학들, 뭐 미방이니 선형대수니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올리고 나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화학적 이동은 화학적 가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전자에 의한 화학적 가리움 효과 때문이라고 하였고요. 그런데요, 전자가 페어일 때와 논페어일 때 자기적인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즉, 모든 전자가 페어를 이룬 경우는 다이아마그네틱, 반자성 케미컬 쉴딩 이펙트를 가지고 전자가 논페어인 경우는 파라마그네틱, 상자성 케미컬 쉴딩 이펙트를 가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이아마그네틱보다는 파라마그네틱인 경우가 훨씬 강하고요. 그럼 파라마그네틱 쉴딩 이펙트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언페어드 일렉트론을 가진 카본 13핵이 파라마그네틱 쉴딩 이펙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건에서 카본 13이 언페어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여기서의 일반적인 조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요. 하지만 excited state일 때는 unpaired 일렉트론을 가집니다. 즉, excited state로 존재하기 쉬울수록 파라마그네틱 쉴딩 이펙트가 더 크게 나타나고요. 추가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리하면 카플러스 포플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번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이니 여기서 차지 덴시티 같은 텀들은 우선 전부 다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관계에 집중할게요. 여기서의 델타 E, 일렉트로닉 익사이테이션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라마그네틱 이펙트가 커집니다. 쉽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excited state가 되기 쉬울수록 파라마그네틱 이펙트가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죠. 생략했지만 프로톤에서는 파라마그네틱 이펙트가 거의 무시됩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라마그네틱 이펙트는 p 오비탈처럼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없는 경우에 나타나지만 프로톤은 1s 오비탈 일렉트론으로만 이루어져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가지기 때문이죠. 조금 복잡하니까 생략할게요. 이처럼 카본 13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로 전자 전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시그마 본드인 RK는 델타 E가 약 10 일렉트론 볼트로 크니 파라마그네틱 이펙트가 작게 나타나서
화학적 이동값도 한 60 ppm 이하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이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은 호모에서 루모로가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의 트랜지션입니다. 파이 본딩인 알케는 델타 E가 약 8 일렉트론 볼트로 작아져서 한 100에서 한 150 ppm 정도의 화학적 이동값을 가지고요. 다만 알카인은 델타 E가 알켄보다는 조금 커서 한 70에서 한 110 ppm 정도의 화학적 이동값을 가집니다. 이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은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의 트랜지션이고요. 추가로 카보닐은 델타 E가 7 일렉트론 볼트로 더 작기에 170 ppm 이상의 화학적 이동값을 가집니다. 이때 전자전이는 N2 파이스타, 즉 논본딩 오비탈에서의 파이스타 오비탈로의 트랜지션이고요. 산소간이 황이라면 델타 E가 더 작아져서 한 250 ppm 이상의 화학적 이동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는 UV와 비슷하게 MO, 몰리큘러 오비탈의 에너지 관계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MO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MO, 몰리큘러 오비탈이 무엇인지, 논 본딩 오비탈이 무엇인지 한 번에 설명드리긴 힘들어서요. 그럼 앞선 내용들이 약간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카본 13 NMR의 화학적 이동에서는 프로톤과 달리 다이아마그네틱이 아닌 파라마그네틱 케미컬 쉴딩 이펙트가 훨씬 더 중요하며 파라마그네틱 이펙트에는 각 프로톤 핵종의 델타 E,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입니다. 위의 화합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경향성을 기억하기 좋게 따로 정리했거든요. 결합 차수에 따라서 싱글 본딩에서 더블 본딩, 트리플 본딩으로 갈 때 경향이 어떤지, 혹은 sp3 혼성일 때, sp2 혼성일 때, sp 혼성일 때, 또는 이게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의 전이인지 파이2 파이 스타 전이인지 혹은 n2 파이 스타로의 전이인지 이러한 전자전이의 종류에 따라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카본 13 NMR의 화학적 이동이 프로톤 NMR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제 주위엔 별로 없었거든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파라마그네틱 이펙트 영향을 주는 N 일렉트론 덴시티나 인덕티브 이펙트는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면 내용이 길어지거든요.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카본 13 NMR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13 NMR의 여러 기법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